안녕하십니까. 농부 놀이터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복소나무를 심었거나 자두나무를 심었는데 나무가 잘 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무를 크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전에 덜에서 나무를 심었던 분들은 대부분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경방청이라는 거거든요. 물론 나무를 심기 전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땅이 있으면은, 대부분 논에 수도작을 했던 부분들이 얘기인데, 규산질, 그러니까 SiO2 이렇게 표현하는데, 규산경반청이라고 있습니다. 경반청인데, 요게 문제입니다. 나무를 이렇게 묘목을 심잖아요. 나무 묘목을 심으면은, 이게 1년, 2년 상관은 잘 몰라요. 1년이라든지 2년에서는 표시가 많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뿌리의 활착이 길어봐야 멀리까지 가지 않으니까. 근데 복숭나무가 수령이 1년, 2년 심고 벨려고 복숭나무 심지 않으시잖아요. 복숭나무가 예를 들면 5년에서 10년 사이 뿌리가 활착을 하겠죠. 그러면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적어도 1m 안팎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요. 문제는 여기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1년, 2년에서는 표시가 안 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경반청이 요 밑에까지는 괜찮거든요. 왜냐면은 트랙터라든지 경작을 하면은 요 밑에까지 20에서 30cm 정도는 로터 작업이 되니까요. 여기까지는 교훈 작업이 됩니다. 근데 나무 심은데 교훈 작업 할 일이 거의 없죠. 문제는 복숭나무가 뿌리가 밑에까지 내려가지 않는 천건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천건성 작물이기도 하지만, 그런데도 나무가 자꾸 크지 않고 계속 맴도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경반청이 있기 때문이에요. 경반청은 규소로 되어 있는데, 규소가 특히 규산이라고 그러는데, 규산 경반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규소가 계속 수도작 벼를 심다 보면은, 벼는 알카리를 좋아합니다. 알카리. 그리고 규산을 좋아하죠. 규산질 비료를 계속 많이 하게 되면은 여기에 뚝개청이 단단한 뚝개청들이 이렇게 해서 생깁니다. 이게 또는 점토 경반청이라고도 그러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수도작은 이암, 그러니까 점토들이 계속 밑으로 침전이 되죠. 침전되면 이게 치밀하게 다져져서 점토, 심토 경반청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죠. 그러면 토양이 생성되고 하는 과정에서 땅땅이 굳기 때문에 나무들이 뿌리를 활착하기 어려워져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나무가 5년, 10년 상간의 나무들이 계속 갤갤갤 거리는 거야.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뿌리 활착이 어려워지니까 그러는 거죠. 여기 해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쭉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결 방법은 녹비식물, 그러니까 키가 큰 작물이 있어요. 이거는 녹비식물을 많이 권장하는 축협 같은데, 왜냐면은 사료용으로 많이 심는 녹비식물들을, 나무를 심기 전에 녹비식물을 많이 심어주면요, 녹비식물이 뿌리가 되게 깊게 갑니다. 뿌리가 저 밑에까지 잘 뻗어가요. 그 뿌리 활착이 잘 되고, 녹비식물을 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미생물 또는 토양생물,
토양생물, 미생물, 토양생물을 자꾸 키워서 이 땅에 기공을 만들어줘야 돼요. 공기를 자꾸 일어나게 해줘야 돼요. 물론 개미 같은 것도 또 지렁이 같은 것도 이렇게 되겠죠. 미생물은 잘 아시다시피 토양을 되게 기름지게 합니다. 기름지게 하고 숨을 쉬게 하는 거죠. 여기에 미생물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화학성 비료, 화학 비료를 많이 사용을 했을 때 미생물이 살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토양이 산성질화되고 딱딱하게 생기는 경반층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를 만약에 전지를 하거나 식물을 잘랐을 경우에 바로 여기 녹비 식물을 바로 잘라서 다시 이렇게 꺼내지 마시고요. 다시 여기에다가 환원을 시켜 주십시오. 선순환 작업. 자연으로 다시 회귀시켜 줘서 여기에 화학 비료라든지 유기적인 비료를 외부를 하지 않더라도 자연으로 계속 나오게 하고, 나무도 잘라서 전지를 자꾸 밖으로 빼지 마시고 다시 환원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자연이 계속 자연 친화적인 작업을 해주는 방법이야말로 이 경반층을 호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방법은요, 여기다가 파쇄를 할 수 있는 경반층을 파쇄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포크레인을 아예 이렇게 뒤집어 주는 작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포크레인 뚫는 거 있잖아요. 경반층 깨는 기계, 돌 깨는 기계 아시죠? 팡팡팡팡 깨서 구멍을 내서 군데 해서 이 경반층을 깨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심토 파쇄 작업을 해야지만이 나무들이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나무를 심는 방법도 지난번에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토양이 이렇게 논이 이렇게 평탄을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거를 이제 기복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심어 주십시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가 왔을 때 흘러서 이쪽으로 빠져서 물을 흘러 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유공관을 조금 묻어서, 이렇게 구멍 뚫린 유공관을 묻어서 물들이 흘러서, 비들이 흘러서 잘 물 빠짐이 좋게끔 해주시고요. 유공관 위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공관을 묶고 난 뒤에 여기에다가 파쇄돌을 얹고, 그리고 여기다가 부직포를 하나 깔아줘요. 그리고 흙을 덮어 주십시오. 왜냐면 부직포를 깔지 않으면은 이 유공관이 자꾸 막혀요. 파쇄돌을 흙들이 지나와 버리니까, 막히니까 여기다가는 부직포를 깔아서 유공관을 묻어주면은 제일 좋습니다. 물론 산지 지형 같은 경우는 괜찮지만은 이런 들판 같은 경우에는 이 경반층을 깨지 않고 하면은 나무가 오랫동안 크지 못하고 자꾸 노래 땡땡해지고 자꾸 시들시들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장 큰 요인이 경반층, 두꺼운 층을 깨지 못했을 때에 생기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나무가 잘 크지 않을 경우에 이 경반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는 또 나무를 어떻게 심어서 1년차, 2년차, 3년, 4년차 어떻게 나무 수세 관리, 수영 관리를 하는지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 매섭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항상 응원드립니다.